자, 우리 전 시간에 16장에서 갈로아군이 순환군이면 xn승 -a는 0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죠. 그게 정리 16-1이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정리 16-1이죠. 순환 확대로부터 거듭제곱권 확대를 만든다. 자, 우리 기존에는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그 방정식의 최소분해체를 구한 후 최소분해체에서 갈로아군을 다시 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로아 대응을 만들어서 어떤 방정식의 확대체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확대체가 거듭순환 확대이면 그 갈로아군은 가해군이다 라는 걸 증명했죠. 자, 근데 어제 우리 학습했을 때는 이제 상식에 좀 반하는 역방향 갈로아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게 정리 16-1이죠. 보면 K가 1의 원시 n제곱금 제타를 포함하는 체이고 K에 대해서 L은 정규확대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이제 K에 대한 L의 갈로아군이 순환군일 때 K 원소에 대해서 L은 X, N승 -N은 0의 최소분해체가 된다라고 했죠. 자, 요게 L은 최소분해체 Q, N승근 루트 A. 자, 이런 식으로 최소분해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요 A가 결국에는 K의 원소죠. 자신의 하위에 있는 체 K의 원소다 이거죠. 그걸 우리 어제 요 3차 방정식을 예로서 한번 해봤죠. 자, 3차 방정식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알파의 근이 자 3승근 -1 플러스 루트 2, 3승근 -1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 3차 방정식의 갈로아 대응을 한번 구해봤죠. 3차 방정식은 가해군이니까 S3겠죠. 자, S3에 대한 정규 부분군 시그마 순환군이죠. 그리고 다시 항등군.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요 갈로아군에 대한 대응하는 체죠. S3는 Q 오메가죠. 그리고 시그마는 Q 루트 2. 그리고 항등군은 Q 루트 2 3승근 -1 플러스 루트 2. 자, 이렇게 대응이 됐죠. 자, 3차 방정식의 최소분해체는 요거죠. 요 최소분해체의 구조를 보면 3승근 -1 플러스 루트 2. 보면 3승근에 있는 -1 플러스 루트 2. 요거는 아래에 있는 Q 루트 위에 있는 수죠. 자, Q 루트 위에 있는 요 제곱권 안에 있는 요 2. 2는 다시 아래에 있는 유리수체에 있는 유리수다 이거죠. 자, 그게 16-1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는 체수는 그 거듭제곱근 근호에 있는 수는 하위에 있는 체들의 수로 표현된다 이거죠. 이번에는 실제 역방향 갈로의 마지막 정리를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0의 최소분해체를 L이라 하고 갈로아군을 G라 하겠습니다. G가 가해군이면 그림처럼 부분군의 열과 그것에 갈로아 대응하는 중간열을 만들 수 있죠. 요게 정리 15-3이죠. 자, 15-3을 보면 자, 정리 15-3이죠. 보면 가해군과 거듭순환 확대의 대응이죠. 보면 Q의 갈로아체 K의 갈로아군을 G라 한다 이거죠. 자, 체 K가 있으면 G에 대응한다 이거죠. G가 가해군이면 G가 가해군이면 Q에 대한 K 확대체는 거듭순환 확대다 이거죠. 반대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이 다 성립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자 보면 fx 0의 최소분해체 L이고 갈라군을 지랄할 때 G가 가해군이다 그랬죠. 가해군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해군열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알아본 정리 15-3에서 각각의 부분군에 대항하는 중간체열을 이런 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거죠. 보면 최소분해체는 L이 되겠죠. 여기 최소분해체 L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fi-1에 대한 fi의 잉여구는 순환확대죠. 우리 가해군의 정의에 대해서 순환확대가 되죠. 3차 방정식의 확대열처럼 중간체열에 1의 n제곱 의미는 제타를 추가한다 이거죠. 제타를 다 추가했죠. 중간체열에. fi-제타에 대한 fi 제타는
앞에서 실습한 3차 방정식의 확대열처럼 거듭제곱근 확대가 되죠. 그럼 정리 16-1에 의해서 상위에 있는 FIZ는 xn-0의 근도를 포함하는 최소분해체가 되죠. 따라서 하위의 중간체 fi-1의 z의 원소 L을 이용해서 fi-n승근 루트 a z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제곱근 확대가 되니까 우리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3차 방정식 AS처럼 상위에 있는 체는 하위에 있는 체의 원소로 표현되는 거죠. fi-는 FIZ의 하위체죠. 그러니까 FIZ는 fi-1 n승근 루트 a z 이런 식으로 하위에 있는 체들의 수로 표현되는 거죠. 요때 a가 결국에는 하위에 있는 fi-1의 수겠죠. 앞에서 실습한 3차 방정식 예를 들면 자 q 루트 2 삼승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오메가에 속해 있는 근이 요거죠. 알파. 자 그러면 최소 방정식이 x의 3승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0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하위에 있는 체의 원소. 자 그러니까 삼승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는 하위체 루트 2 원소죠. 따라서 알파는 방금 본 것처럼 q 루트 2 삼승 루트 a 오메가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a가 요 앞에 있는 하위체 q 루트에 있는 수겠죠. 1 더하기 루트 2겠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거죠. 보면 결국 fi는 자 fi-1 n승근 루트 a z로 표현된다 이거죠. 요 a가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fi-1의 하위에 있는 체의 원소다 이거죠. 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다시 q 루트의 최소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 2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q 루트 2는 또다시 하위체 qb가 되죠. 따라서 q 루트 2 삼성근 루트 a 오메가는 차례로 하위체로 표현되므로 최종적으로 q 요 b가 결국에는 하위에 있는 체가 유리수체죠. 그리고 q죠. 그러니까 q 삼성근 루트 a 루트 b 오메가 된다 이죠. 요때 b는 q에 있는 유리수죠. 유리수 2 그리고 요때에는 요게 있는 루트 b죠. 루트 b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체의 수는 하위에 있는 체의 수로 표현되고 또 중간체는 또 하위에 있는 체의 수로 표현되고 또 요 체의 수는 더 하위에 있는 체의 수로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쇠사슬처럼 계속 연결된다 이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유리수체에 있는 수까지 표현된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FIZ의 확대열도 하위체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결국 LZ는 QZ로부터 차례로 거듭제곱근을 첨가해서 만든 확대체가 된다 이죠. 그러니까 아까 본 확대체열 최상위에 LZ가 있죠. LZ가 있으니까 이 LZ는 FSZ와 같죠. 그럼 FSZ는 다시 하위에 있는 FS-Z로 표현되고 FS-Z는 그 다음에 있는 FS-2Z로 표현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표현된다 이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F0Z는 QZ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걸 수식화한 거죠. 보면 LZ는 자 하위에는 FS-N승근 루트 ASZ로 표현된다 이거죠. 당연히 FS-1은 당연히 그 다음에 있는 하위체 FS-2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N승근 루트 AS 요게 잘 안 보이는데 NS-2 N승근 AS-1 Z로 표현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FS-2는 다시 FS-3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죠. N승근 루트 AS N승근 S- 루트 AS-1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죠. N에 S-N승근 AS-2 Z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쇠사슬처럼 밑으로 내려간다 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최하위체는 Q죠. 유리수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Q에서 최초는 S니까 NS죠. S 루트 A의 S. NS 마이너스 루트 A의 S 마이너스 1. 해가지고 N1 루트 A1. 그리고 제타. 이런 식으로 최상위에 있는 L제타는 하에 있는 체들의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다시 요 제타는 우리 앞에서 했죠. 제타는 1의 n제곱근이죠. 1의 n제곱근은 거듭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미리 우리가 다 학습했죠. 따라서 fx는 0의 해는 l제타죠. l제타는 요 체에 우리가 방금 본 하위체로 변환한 요 체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실습한 다른 3차 방정식은 베타를 예를 들어보면 자 베타가 삼성근 루트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2 오메가 더하기 삼성근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오메가 제곱이죠. 자 보면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거듭제곱근이 삼성근이죠. 삼성근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죠. 최소 방정식은 삼성근이니까 x의 삼성이 되겠죠. x의 삼성 마이너스 a2는 0에서 a2가 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요거죠. 그러니까 a2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분해체는 q 삼성 루트 2죠. 요 a2는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의 최소 방정식이 요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a1은 0에 의해서 a1이 2가 되는 거죠. a1이 저 q 루트 2죠. 그러니까 요 a1이 루트 2죠. a2는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2니까 요거는 다시 하위에 있는 q 루트 2 a1 a1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다시 요 a1은 2죠. 2니까 그거는 유리수제 Q에 있는 정수죠. 정수도 유리수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베타를 포함하는 최종체는 자 유리수제에 대해서 삼성근 루트 2 루트 A1 오메가가 된다 이거죠. 당연히 A1은 유리수고 유리수제 Q에 있는 수고 A2는 아래에 있는 Q A1 즉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가해군이 되는 확대체에서 방정식의 해를 포함하고 있는 최고 상위 계단에 위치한 최소분해체는 각각의 하위 계단에 위치한 중간체들의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최고 상위에 있는 계단에 있는 상위체가 L제타죠. L제타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아래에 있는 계단에 있는 fs제타의 수로 표현되죠. fs제타는 그 아래에 있는 계단에 있는 fs-제타로 표현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 결국에는 최하에 있는 q제타에 있는 수로 다 표현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굳이 근을 모르더라도 방정식의 갈로아군이 가해군이냐 아니냐만 알면 적어도 이 방정식의 근이 거듭제곱근과 사칙연산 그리고 유리수로 풀리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 이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2차 방정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의 공식을 잘 분해해 보면 먼저 쓰인 게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 그리고 루트와 같은 거듭제곱근 그리고 2와 같은 정수는 유리수죠. 유리수. 복잡하지만 3차나 4차도 똑같죠. 결국에는 근의 공식은 이런 사칙연산, 거듭제곱근, 유리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 근이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면 적어도 이 방정식의 근은 이런 요소를 통해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다 아닌다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의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5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방금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근들이 가해군이면 그 방정식은 결국에는 거듭제곱근 근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S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가해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우리가 방금 낸 결론에 따라 가지고 오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오차 방정식의 근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왜 오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이 없는지 그걸 한번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제 구체적인 오차 방정식을 하나 정해서 이 오차 방정식의 갈로하군을 구한 후 그 갈로하군이 가해군이 아니다. 따라서 오차 방정식의 근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되지 않는가를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자, 앞에서 우리 일반적인 2차 방정식, 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자, 근의 공식을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그럼 이런 일반적인 방정식에 근이 포함되는 최소분해체는 앞에서 했듯이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여기에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면 최소분해체는 q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겠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2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같은 경우는 근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q 루트 2가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유리수체가 되는 거죠. 자, 아래 해는 우리가 5장에서 배운 4차 방정식의 한 개의 근이죠. 자, 이 근도 보면 자세히 보면 근의 구조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루트가 있고 그 안에 또다시 자, 이런 식으로 세제곱 근호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또 1 더하기 루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확대치를 알아보면 제일 아래에 q가 있겠죠. 그리고 q 안에서부터 시작하죠. 지금 보면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q 루트 27분의 26.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제곱근이 세제곱근이죠. q 3승근 루트 1 더하기 루트 27분의 26. 그리고 그 다음이 q 루트 2분을 해서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 확대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근 확대체는 알고 보면 우리가 구한 방정식의 근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확대체는 우리가 구한 방정식의 근을 각각의 거듭제곱근으로 분해한 체죠. 분해했다 이제 안에서부터 보면 요 q는 유리수체고 요 q 루트 27분의 26은 안에 있는 1 더하기 루트 27분의 26을 포함하는 체다 이거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근의 요소가 이 확대체 열에 다 포함된다 이거죠. 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했듯이 체에서는 사칙 연산이 다 허용이 되죠. 그러니까 요 확대체 열에 있는 거듭 제곱을 가지고 있는 알파는 결국에는 사칙 연산으로 풀린다 이거죠. 더 나아가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이런 식으로 확대체를 만드니까 결국에는 사칙 연산으로 다 풀리겠죠.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의 근은 사칙 연산과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결국에는 자, 알파의 근이 최상위체에 지금 포함되죠. 최상위체의 수들은 다시 하위체의 수들로 분해가 되죠. 그리고 하위체에 있는 각각의 체들은 사칙 연산에 닫혀 있죠. 결국에는 최상위에 있는 체는 하위체에 있는 수두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4차 방정식은
최상위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근이 풀린다 이겁니다.